안녕하십니까, 윤석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리스 계약하고 할부 계약, 그리고 리스 계약 안에 또 세분화된 또 리스의 종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계약은 일단은 뭐 물건을 다른 사람이 쓰게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리스를 받는 거고, 그다음 할부 계약은 물건을 사되 매매 계약을 하되 매매 대금의 지급 방식이 분할해서 지급한다,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할부 계약 같은 경우는 할부금을 다 내면은 소유권이 이제 넘어오게 되거나, 아니면 할부 계약 자체에서 일정한 보증금 내고 또는 뭐 할부금이 몇 해째 되거나 하면은 소유권이 먼저 이렇게 이전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할부 계약 내용을 봐야 되는데, 리스를 보게 되면 리스는 그 리스 계약 명칭이나 계약서 명칭이나 회계 처리 방식, 이게 이제 부채로 인식을 하거든요.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리스를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리스를 하는데, 리스 안에는 금융 리스하고 이제 운용 리스가 있습니다. 운용 리스는 물건 자체 사용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정수기, 그다음에 사무실 복사기, 뭐 또 컴퓨터,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이제 범용성이 있는 그런 물건들의 특징을 가집니다. 이 운용 리스의 목적물은. 근데 이제 운용 리스가 이제 회생 절차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채무자가 이제 관리인이 되거든요.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거나, 개인 사업이면 이제 개인 사업자인 채무자가 관리인이 되는데, 요거는 임대차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제 요 운용 리스 계약을 유지를 하고 싶다 하면은,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그 리스료는 공익채권이 돼서 수시로 변제를 제때제때 해야 되고, 개시결정 이전에 누적되어 있던 지급되지 못했던 리스료는 이제 회생 채권이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탕감 대상이 되는 겁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법인 파산이든 개인 파산에서는 이런 그 운용 리스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리스 회사가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파산 관제인이 해지를 해서 그 뭐 보증금이 있거나, 뭐 아니면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또는 밀린 리스료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배당하든지 또는 이제 상계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금융 리스는 뭐냐면, 리스 회사가 있고 어떤 물건, 기계, 의료기구, 의료기기,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뭐 물건의 제조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리스 이용자가 이렇게 따로 있고, 그럼 리스 계약은 리스 회사하고 리스 이용자가 체결하는 거지만은, 요 물건을 구입할 대금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리스 회사가 해당 기계, 설비, 그 다음에 뭐 의료기구, 의료기기,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구입 대금을 융통을 해주는데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게 대출이죠. 대출이고, 이제 리스 회사는 이제 그 물건을 리스 이용자가 이제 관리하고 수익하고 사용하도록 하면서 리스료를 받고, 그 리스료 안에서 리스 회사가 해당 물건을 구입한 대금이며 이자며 비용이며 여러 가지를 거기서 이제 충당하고 자기들이 거기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근데 이 금융 리스에 해당하게 되면, 회생 절차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회생 담보권으로 취급합니다, 리스료를. 그래서 담보권 변제의 방법으로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파산 절차에서는 이제 리스나 할부 계약 이런 것들을 유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해지를 해서 보증금,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 정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위약금 발생 문제라든지, 그리고 밀린 리스료의 배당 문제라든지 또는 변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산 관제인이 하게 되고, 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행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은 담보권에 준해 가지고 변제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리스 회생 파산 또는 회생 파산이 아니더라도 리스 계약이나 할부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체말로는,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할부를 승계한다, 뭐 리스를 승계한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계약 인수라 그래서, 리스를 먼저 예를 들자면 리스 회사,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가 있죠, 기존에. 그리고 이 리스 계약 관계를
또는 요 리스 목적물을 자기가 쓰고 싶은 제3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 계약이 제3자에게 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료를 지급하는 의무자도 이제 신규 제3자가 리스 회사에 직접 리스를 내는 거고, 할부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부 회사, 할부 이용자, 기존의 할부 이용자, 그 다음에 신규 제3자, 이 사람이 이제 이 할부 계약 관계를 이어받고자 삼각형으로 계약을 하면 할부 계약이 인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뭐 승계를 해줬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보증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선납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신규 리스 계약 관계자, 신규 할부 계약 관계자가 반드시 그 기존의 그 리스 이용자나 그 다음에 할부 채무자한테 정산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들이 이제 뭐 회생 파산을 앞두고 있지 않다 그러면 임의로 쓰시면 되고, 회생 파산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뭐 조세, 4대 보험, 임금, 그리고 뭐 소액 채권들, 그리고 이제 사업과 직결되는 또는 뭐 법정 체제 생계비에 준하는 어떤 생활비, 이런 것들에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회생 파산을 앞두고 이 리스 계약이나 할부 계약을 제3의 계약 인수를 해주면서 지급받은 보증금이나 선납금을 타에 편파적으로 변제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없는 데다가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법률적으로 반환 문제가 발생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리스하고 할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 리스 안에는 또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약 내용의 실질에 따라서 법률적 취급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떤 계약이든 삼각형 구도로 해서 계약을 승계할 수도 있고 당사자를 인수할 수도 있고, 이건 뭐 채권 양도와 비슷하게 그렇게 삼각형으로 계약을 하는 거는 뭐 계약 당사자들의 그 사적 자치의 원리상 자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정산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회생 파산 이런 제도를 앞두고서 이런 행위를 계약을 넘겨준다 하면은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고, 그 정산금을 우선 변제권에 있는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생 파산을 신청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만 제대로 하면은 반환 문제라든지 후체적인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